네, 잠겨있는 수익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궁금증까지 풀어보는 시간,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지은 S인베스팅 코리아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머니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쪽이 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대표주부터 해서 장비, 소형주, 중소형주까지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올라가고 SK하이닉스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먼저 실적을 냈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틀째 함께 잘 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괜찮고요. 삼성 SDI도 4% 이상 올라가고 LNF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좀 눈에 띄는 쪽을 체크해 보자면 종목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쪽에서 HL만도가 좀 빨간불, 카카오가 2%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엔터나 게임 쪽에서는 일부 종목들 상승불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철강 쪽에서 포스코 홀딩스 등등의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오늘 개장 특징주는 2차 전지 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2차 전지 쪽이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기대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제 이 시간에 잠정 실적을 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도 매출액도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이틀째 질주를 나타내고 있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망치를 봤을 때도 우선 좀 괜찮을 것 같다. 3분기보다 물론 4분기가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실적이 예상 외로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는 솔직히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다들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말 우상향으로 이 섹터 자체가 쭉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지난번에 그런 상승세를 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미지수라고 보이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단 글로벌 EV에 대한 수요가 둔화된 거는 사실이에요. 물론 북미 쪽에서는 괜찮긴 하지만 유럽향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둔화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IRA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되살아났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일단은 좀 길게 보지 않는 이상은 이 상향이 진짜 지난번의 상승처럼 쭉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지금 좀 최근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으시다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꼬꾸라져 내리면서 좀 B2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개인들의 손절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 시기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거랑 좀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우상향이 쭉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나오실 수는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향후 어쨌든 글로벌 EV 수요 지금은 둔화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커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이 워낙에 깊은 조정, 긴 조정을 겪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마 좀 힘들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내일
내일 이제 나올 실적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오테크닉스 볼 텐데요. HBM의 찐수혜주.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BM 하면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그쪽에서도 이제 또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쪽들 보면 이오테크닉스 등등의 종목들 있고요. 삼성전자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이쪽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힘이 모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넘버원 이거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오테크닉스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부분은 레이저 응용 장비 업체인데요. 레이저 마커라는 또 장비를 일단은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데 마킹 공정을 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반도체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제조사 이런 제품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고객이 원하는 로고를 새길 수 있는 공정을 갖고 있는 장비를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레이저 어닐링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HBM 관련주로 분류를 했는데 이거는 추후에 제가 좀 뒤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레이저 커팅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회사의 또 모멘텀 중에 좋은 또 작용할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기업을 장비 기업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 기업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전공정, 후공정, 우리가 반도체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보통 지금은 후공정이 굉장히 관련된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다. 또 뭐 전공정 기업이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시기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후공정 기술 변화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기업을 좀 픽을 해봤고요. 전공정에서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수요 회복이 이제 HBM이 커짐에 따라서 수요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후공정 측에서는 그동안 일본의 다스코라는 기업이 독점을 해왔던 레이저 커팅 장비 시장에 또 침투를 해서 이제 진입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고부가 커팅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되면은 또 가치가 좀 높은 만큼 그동안 추가적인 또 주가의 리레이팅으로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업의 개요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레이저 응용 장비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전공정과 후공정 쪽에서 모두 다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어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바로 HBM의 진심이다. HBM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네,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규모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지금 지난해에는 11억 달러를 찍었는데 2027년 51억 7,700만 달러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하나로 하면 한 6조 9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인데 7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또 연평균 36%의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HBM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어요. 이 HBM은 D램 칩을 고층 빌딩을 이제 빌딩처럼 수직으로 이제 쌓아 올려가지고 비메모리 칩과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 반도체보다 연산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전력 소비가 적어서 우리가 계속 AI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AI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반도체 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08년도에 AMD를 이제 제안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HBM인데 지금은 4세대까지 나와 있고 현재 SK 하이닉스가 4세대를 독점으로 양산을 하고 있는데 곧 삼성전자도 이제 하반기 내에 양산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HBM 관련주들이 이제 앞으로 좀 수혜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AI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동안 AI 시장이 챗 GPT를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 시장에 뛰어든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AI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기대감이 커진 거죠. 과연 이 기대감 커진 게 이제는 좀 거품이 사라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또 오픈 AI를 뛰어넘는 챗 GPT를 뛰어넘는 그런 모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꺼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요. 단순 기대감을 넘어서서 전 세계 이제 뛰어든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 기대감에서 끝나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 이런 전 세계적인 이제 IT 기업들이 2024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투자를 확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시대를 좀 반영을 해서 HBM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레이저 그 커넬 장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 AI 반도체 칩, HBM 칩이 굉장히 정교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스러워요. 복잡스러운데 여기서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어닐링 장비인데 이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장비를 제조하고 개발하는 네. 장비사가 DIT랑 이오테크닉스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발로 DIT는 또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저는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독점으로 이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인 이런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점적인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사가 단가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남길 수 있는 이 마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좀 추가적으로 HBM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또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HBM 쪽으로 또 투입을 할 경우에 이 기업이 좀 수혜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HBM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HBM 시장과 AI 시장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특히나 국내 레이저 어닐링 기업 중에서 DIT가 이제 SK 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오늘도 보면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향후에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추적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볼 텐데요. 바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됐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역시나 좀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잖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언제쯤 이 좀 긴 터널에서 빠져나갈지 이런 부분들 고민 많이 됐는데 확실히 이제 하반기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좀 정상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사실 되게 심리가 많이 좀 네.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삼성전자가 또 주가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이 역시나 또 하향 길을 걷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별도 허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이 지금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도록 최종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한시름 놓는 좀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고요. 지금 사실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 없어졌다는 건 중국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투심을 좀 안정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첫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그동안 좀 삼성전자가 안 좋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지금 감산에 대한 효과로 또 앞으로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또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올라가고 또 디램 가격도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산을 하면 장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안 하고 또 증설을 안 할까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힘들 때일수록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또 다음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HBM, 아까 말씀드린 HBM이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또 앞으로 이제 더욱더 실적을 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투심에 있어서 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만 해도 지금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 회복이 주가의 안정화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오테크닉스 가격 전략 좀 궁금합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장 초반에도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15만 2천 원 이하 부근에서 좀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는 자막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파마리서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준환만 보고 간다.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볼 텐데요. 환절기가 되면서 굉장히 또 피부가 푸석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럴 때 이제 영양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보습이나 이런 쪽에서 리쥬란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또 여자이다 보니까 미용 시장에 또 네. 관심이 많은데 안 그래도 또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 줬는데요. 지금 요즘에는 사실 주가가 살짝 눌림 구간에 좀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실적 시즌에는 이쪽 섹터는 좀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성형들을 많은 분들이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또 자연스러움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술이라는 거를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일상생활로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또 이런 시술적인 부분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미용 성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대내외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비재 업종보다는 굉장히 사람들의 이런 수요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절개하지 않고 또 이뻐질 수 있는 이런 시술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에게 좀 더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잠깐 반짝 반등이 아니라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유커들의 귀환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런 유커들도 저는 분명히 미용 시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K-팝 가수라든지 이런 드라마, 한류 붐을 타고 더욱더 유커들에게도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 가지고 오셨고요. 리준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년에도 아무래도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실적 부분 중심으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도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2024년에 이 회사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이제 리쥬란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여성분들 거의 다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리쥬란 브랜드가 앞으로도 고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네. 일단 2023년 리쥬란 필러와 화장품으로 영업 실적이 굉장히 대폭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다가 2023년에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에스테틱 기업 중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한 평가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그럼 이게 끝나냐? 저는 2024년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기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32.5%가 증가를 했는데 2024년에도 22% 추가적으로 또 증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화장품 쪽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홈쇼핑이라든지 그리고 그 SNS에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이 리쥬란에 대한 판매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2023년에 화장품 매출이 이제 51%나 증가를 했는데 2024년에도 20% 가까운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실적주로 또 이 기업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좀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가 궁금한데요. 목표 주가 어떻게 좀 잡아보셨어요? 네, 일단은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네. 12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12만 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인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이지은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